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격증 공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자격증 공부법 내용은 단언컨대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 최단 시간 최소 노력으로 최대 효율을 내는 최고의 공부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유는 제가 공부법 멘토로 삼은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요거 무조건 합격하는 암기의 기술이라고 해서 이윤규 변호사, 그 다음 뇌과학 전문가라고 하는 박문호 박사, 그 다음에 곽상빈 변호사라고 해서 회계사고 무조건 합격하는 거꾸로 공부법 요거 쓰신 저자고 천재영명 유튜브 채널을 운영합니다. 거인의 노트를 쓴 기록학자인 김익환 교수님, 이런 분들의 책을 저는 거의 다 사서 봤고 유튜브도 거의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걸 다 통합한 공부법을 만들었는데 저는 노베이스 비전공자로서 작년 2024년 한 해에만 직접 가산기, 위산기, 산화산기 등 전공 자격증 8개를 직접 학습하고 취득해가면서 이 공부법 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따는 자격증을 직접 취득하면서 하나하나 다듬어서 저희가 따는 자격증에 특화된 공부법으로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 수차례 이 방법을 알려주면서 결과된 피드백을 받고 최종적으로 다듬어진 이 공부법이 지금부터 알려드릴 공부법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필기 공부법입니다. 지금은 많이 보편화된 방법이긴 합니다만 자격증을 공부할 때는 이론을 먼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기출문제부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 무조건 기출문제부터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자격증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시험 문제의 60% 이상은 기존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만 보아도 합격한다는 말이 있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론을 공부하더라도 기출문제만을 보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 정답을 먼저 알고 전체적인 수풀을 알고 이론을 공부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론을 공부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격증 공부는 무조건 기출문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필기를 공부하려면 회독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몇 개년도 기출문제를 풀지 정해서 예를 들면 19년도부터 24년까지 총 6개년 기출문제를 보고 시험을 보겠다라고 정했으면 6개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보는 게 1회독입니다. 이제 실제 문제를 보고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전제로 뇌과학 기반 공부법 이론 몇 개만 알고 가야 하는데요. 처음 접하는 내용의 경우 열심히 정독하는 것과 가볍게 통독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결론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얼마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는 내용은 정독하지 말고 먼저 가볍게 수차례 읽는 것이 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이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나중에 회독별 공부법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회독 때는 정독이 아니라 가볍게 읽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인간은 공간적인 정보를 잘 기억합니다. 시험 삼아서 자기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집을 한 바퀴 쓱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아마 이미지화돼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기억이 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집 밖으로 나와서 자주 다니는 길, 자주 가는 장소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더 자세히 상세하게 기억이 날 겁니다. 이것을 활용한 암기법으로 기억의 공전법이라고 있는데 암기를 위해 자신의 마음속에 자기만의 건물과 방을 만들고 그곳에 필요한 정보를 배치해서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이걸 쓰라는 말이 아니고 대략적인 뇌과학 기반의 기억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야 공부할 때 참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학습하는 내용이 무작위가 아니라 공간의 정리정도 나듯이 딱딱 분류되고 정리되어 있어야 학습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공부할 때 한두 차례 전체를 가볍게 읽어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학습 전체 내용을 머릿속에 스케치해서 자동으로 범주화되게 하는 정리정돈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암기할 내용이 생기면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시고 노트 몇 장이나 이왕이면 한글 파일에 그 표로 딱딱 정리를 해두면 이것도 나름 그 장소기억법, 공간 효과가 나면서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나중에 내용은 정확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그 표로 정리한 내용을 그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위험물을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그 표로 외워야 될 내용을 그 정리를 해놓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정리를 해놓고 암기를 하면 암기가 잘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활용해서 암기하는 방법은 나중에 그 실기 공부법에 다 나오니까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나합격 책의 실제 기출문제 자료를 참고해서 자격증 필기에 특화된 회독 공부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회독을 시작하기 전에 자격증 시험 남은 기간과 그 학습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 그 학습할 기출문제의 범위를 정합니다. 보통 난이도의 필기시험의 경우 5에서 7개년, 넉넉 10일, 순공시간 기준 50시간을 그 필기시험 공부에 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문제별 답을 보기 쉬운 곳에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하기로 정한 모든 범위 기출문제마다 먼저 답 체크를 미리 해놓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 회독할 때 문제답 이렇게 빠르게 보기 위해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한 작업입니다. 지금부터 그 실제 기출문제 자료를 참고해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아까 정답을 먼저 체크하라 했잖아요. 그 1번 보시면 그 문제와 그 해설이 나오고 답이 어디가 있냐면 요 밑에가 있어요. 요 밑에 가 있는데, 이제 회독을 빨리빨리 하려면 1번 답, 2번 답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찾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나중에 전체 놓고 보면. 그래서 그 회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요 밑에 보이시나요? 밑에 답을 보시고 그 전체 문제 답을 써놓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놓냐면 1번에 2번이니까 저는 저희 개인적인 경우에는 1번 답을 여기 이쪽에 써놔요. 다음 문제 이런 식으로. 2번 답 여기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서 적는 이유가 그 문제 봤을 때 그 답이 안 보여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찾으시는 이때 그 문제 볼 때 약간 곁눈으로 안 보이기 위해서 좀 멀리다가 작게 써놓습니다. 3번 답 여기 3번, 4번 답 2번 이런 식으로. 5번 답 저는 보통 그 다음 문제 있으면 여기 옆에다 써놓고, 6번 답 보통 여기 오른쪽 아래에 써놓습니다. 7번 답 4번, 8번 답 2번 이런 식으로 그 정답을 먼저, 예를 들어 6개년을 공부하기로 했으면 6개년 전부 다 쓰는 작업을 시작하고 공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그 해야 될 작업이, 이거는 그 회독을 진행하면서 하는 작업인데 계산 문제 및 그래프 해석 등 이해가 필요한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문제는 별도로 문제 옆에 표시를 해놓고
그 추후 별도 시간을 내서 한꺼번에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론 문제와 계산 문제를 섞어서 보면 그 속도가 안 나고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별도로 체크해두고 나중에 한꺼번에 봅니다. 요거 한번 시연해 드릴게요. 그 문제를 읽다 보면 1번 문제부터 계산 문제네요. 그 황상고리 수요액을 그 전기분해하여 음극에서 막 고리를 축출시키고 뭐 이런 거는 그 해설 보시면 바로 또 계산식이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는 그 회도기를 조금 시간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보겠다 하고 제 경우에는 옆에 개 이렇게 적고 동그라미를 칩니다. 2번도 제 계산 문제인데 2번도 개. 네. 그 다음에 3번은 계산 문제가 아니고 4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6번이 계산 문제네요. 옆에 자리가 없으면 위쪽에 개. 그림판이라 글씨가 정확하지 않네요.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 여기도 계산 문제를 찾아보면 계산 문제가 없고 세 번째 장도 계산 문제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이거 계산 문제 표시는 다 하지 마시고 회독을 진행하면서 따로 체크하고 그냥 그 문제 넘기는 겁니다. 네, 이제 그 사전 설명을 드렸고 그 1회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1회독은 그 전체 내용을 가볍게 훑는 작업입니다. 그 핵심은 그 문제를 읽고 그 보기를 보지 말고 그냥 바로 답을 봅니다. 답을 써놓은 이유가 이거거든요. 답을 보고 그 다음 이제 해설을 이거 계산 문제니까 넘길게요. 그 3번부터 시작을 하면 문제를 읽고 보기 보지 말고 바로 답을 보고 2번이 답이라고 하면 이제 2번 답 보고 그 다음 해설을 읽으면서 그게 왜 답인지를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문제 보고 답 보고 해설 보고 근데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지금 처음 비전공자 노베이스 입장으로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이게 답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게 그 1회독의 끝입니다. 1회 공부하기로 정한 전체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해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예시로 한 30초가 안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 거고요. 공부하기로 한 전체 범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해주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 범위가 너무 넓게 느껴질 수 있으니 저는 한 3개년도씩 끊어서 이 작업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회독의 핵심은 머리를 절대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하듯 작업하듯이 가볍게 훑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그 1회독 때 눈으로만 이 작업을 하는 것보다 과학적으로 최대한 많은 감각이 동원되어야 학습 효과가 높기 때문에 필기구를 사용해서 간단한 체크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검정색을 추천드리고요. 예를 들면 문제에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부분에다가 동그라미나 이렇게 네모를 쳐주시고 문제 끝부분에 아닌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등 내용이 있으면 X표를 쳐서 추후 실수하지 않게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옳은 것 설명인데 여기 바로 아닌 것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닌 것 그리고 문제의 키워드 가연성 물질인지 아닌지니까 22번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장점 키워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아닌 것 옳지 않은 것 아닌 것 이럴 때 이 정도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해설을 읽을 때 정답이 이유가 되는 부분을 가볍게 밑줄 치는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스프링클러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인데 바로 답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2번은 여기 써놨겠죠 나중에. 2번 초기 시공비가 적게 든다. 근데 많이 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밑줄 이런 식으로 긋고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30초 안 남게요. 네, 이게 1회독의 끝이고
이제 이외독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그 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고, 이외독도 일외독과 비슷합니다. 자, 이제 끝까지 다 했다고 치고, 이외독도 일외독과 비슷합니다. 네, 문제를 읽고 답을 보고, 문제를 읽고 답을 보고 해설을 보고 왜 답인지를 생각합니다. 또 이해가 되면 좋고, 2회차 때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이게 답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2회독 때는 그 1회독 때 필기구를 약간 끄적였던 거에 더해서 좀 추가로 끄적여주면 되고요. 한 번 더 밑줄을 긋거나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끄적여주거나 생각난 게 있으면 메모해줘도 됩니다. 그 느낌상 또 보다가 자주 나오는 문제는 그 해설에 그 해당 이론의 별표 등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온다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별표를 해주면 표가 나겠죠. 자, 2회독 끝이고요. 3회독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3회독 때는 먼저 그 삼색펜하고 기와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와펜은 그 회독공부법의 필수입니다. 기와펜은 그 종이에 쓰면 펼쳐두면 그 30분 이내, 접어두면 약 2~3시간 이내에 기록한 내용이 사라집니다. 그 다이소에 그 1,000원이면 살 수가 있고 한 번 사면 오래 쓰거든요. 다이소 기와펜을 추천하고 인터넷이나 다른 곳 기와펜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3회독부터는 바로 문제를 푸는데요. 문제를 쭉 풀고 채점을 하는데 1회차씩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기와펜으로 문제를 쭉 풉니다. 예를 들어서 가연성 물질이 아닌 것은 딱 보고 채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3번, 22번에 2번, 23번에 예를 들어 4번, 24번에 딱 봤을 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2번, 25번에 4번, 26번에 1번, 27번에 2번, 28번에 4번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기와펜으로 이건 풀었기 때문에 기와펜은 나중에 다 사라지니까 참고하시고, 정답을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1, 2회독 때 훑어보면서 남아있는 기억으로 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찍으시면 됩니다. 한 문제당 30초 이상 쓰지 마시고 느낌을 가지고 그냥 문제를 쭉쭉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회차를 다 풀고, 한 회차를 다 풀었다 치고 채점을 하는데요. 채점은 이제 기와펜으로 하지 마시고 남도로 빨간 펜을 추천드립니다. 채점을 할 때 핵심은 완벽하게 이 문제는 답이다, 다음에도 맞출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문제에만 동그라미를 칩니다. 개인 성향에 따라서 맞은 문제는 이렇게 체크를 하지 않고 넘기는 방법도 있는데요. 시연을 해드릴게요. 21번의 답이 2번이면 틀렸으니까 틀렸다고 체크를 하고 빨간 펜입니다. 틀렸다고 체크를 하고 22번이 이제 2번 맞았는데, 이제 맞은 문제가 중요합니다. 문제를 보고 맞았는데 딱 봤을 때 다음에도 맞출 수 있겠다, 자신이 있는 문제만 동그라미를 치거나 아예 안 치거나 해서 넘어가 가시면 됩니다. 근데 다음에 맞출 수 있는 확신이 안 들 때는 맞았어도 그냥 틀렸다고 하고 넘기는 게 핵심입니다. 23번도 4번 틀렸으니까 그냥 바로 틀렸다. 24번도 이제 2번 틀렸으니까 틀렸다. 25번도 맞췄는데 근데 이 문제는 좀 쉬우니까 딱 봤을 때도 다음에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동그라미나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26번도 1번 맞았는데 확신이 안 들어요. 딱 틀렸다. 17번도 2번인데 틀렸고, 28번도 1번인데 4번 틀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이제 3회독인데요. 보통은 다 비가 내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음 풀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다 틀려도 됩니다. 지금 문제 푸는 거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틀렸을 때 이제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그 틀린 것마다 그 문제를 다시 보고 해설을 꼼꼼하게 봅니다. 그 다음 왜 틀렸는지를 보고 정답을 보고, 정답이 2번이라네요. 왜 정답인지 한번 이해하려고 한번 신경을 써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해설에 색깔 펜으로 밑줄을 긋거나 표시를 해도 됩니다. 저는 파란 펜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그 3회독 이제 문제 풀 때부터는 그 파란색으로 좀 체크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3회독도 가볍게 보고 넘어가되 그 1, 2회독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 봐줍니다. 자, 다음 이 4회독 설명인데요. 그 4회독부터는 그 3회독의 그냥 반복입니다. 먼저 이제 3회독 다 끝났다고 했을 때 이제 기화펜입니다. 또 풉니다.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풀었을 때 이제는 그 두 번째 풀기 때문에 그 3회차보다는 좀 더 맞은 게 많겠죠. 그랬을 때 21번이 맞았다, 그 다음에도 풀 수 있겠다 이제 싶으면 그때 이제 세모를 그려서 맞았다는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22번은 이제 맞았는데 다음에 확신이 없다, 그러면 틀린 채 놔두시면 됩니다. 23번도 맞았는데 확신이 없다, 틀린 채 놔두고 24번은 이제 맞았다. 25번은 아까 그 3회차 때 한 번 그 확신이 있다고 맞은 거는 두 번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게 그 시간 아끼는 방법이에요. 26번은 예를 들어서 그냥 틀렸고, 27번도 그냥 틀렸고, 28번도 예를 들어서 맞았는데 확신이 없다, 그러면 틀렸다고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4회독 끝났고, 4회독 때 이제 틀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다시 문제 보고 왜 틀렸는지 보고 그 파란색으로 체크를 하겠죠. 그 다음에 답 보고 왜 답인지 그 생각해보고 왜 정답인지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4회독 이후에부터는 그 3회독, 4회독 이거 문제 푸는 거를 무한 반복해가면서 틀렸다고 체크된 문제를 줄여나간다는 생각으로 회독을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6회차를 풀었다고 했을 때 처음엔 다 B가 내렸다고 하면 3회독, 4회독, 5회독, 6회독을 반복하면서 점점 그 틀린 문제를 그 줄여나간다는 생각으로 회독을 반복하면 되고요. 그 자주 틀린 문제는 자연스럽게 그러면 반복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 필기 CBT 시험은 이제 요거를 끄고 다시 필기 CBT 시험은 기존 출제되었던 기출문제가 높은 비율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그 풀이 방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위에 가벼운 회독을 반복하면서 문제 모양만 봐도 그 3초 안에 답이 바로바로 떠오르는 상태를 그 최종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보다는 문제를 그냥 싹 보면은 답이 떠오르는 상태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문제만 봐도 답이 3초 안에 바로바로 떠오르도록 위 회독을 반복하시고, 네, 이 방법으로 모든 필기시험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기 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회독을 반복하다 보면 자주 반복 출제되는 문제가 보입니다. 반복 출제되는 문제 중에서 이 내용은 전체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 보일 겁니다. 그 중요한 내용들은 그 한글 파일에 표로 정리를 해놓습니다. 노트에도 됩니다만 컴퓨터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에 필요한 내용이 그 문제 해설에 다 나와 있으면 그 내용을 옮기면 되고, 그 해설이 부분적으로 잘려 있으면 그 나합격 책의 경우에는 그 합격 족보 파트에 해당 내용을 찾아보면 전체 내용이 있거든요. 그 전체적인 것을 옮겨 놓습니다. 그 정리한 내용을 그 시간을 내서 반복해서 암기하면 되는데, 암기 파일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암기하는 노하우는 자격증 실기공부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런 내용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이게 좀 반복 출제가 됐다. 그러면 이거를 표 전체를 그 한글 파일에 옮겨 놓는 겁니다. 그리고 뒷장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사료 위험물 성질에 대한 문제가 되게 자주 나왔다고 생각이 되면 뭐 사료 비슷한 유형, 사료가 아니고 뭐 삼류 위험물의 성질, 뭐 인류 위험물의 성질 이런 문제가 자주 봤다 그러면 여기에는 사료 위험물밖에 없으니까 그 이론 나와 있는 그 합격 족보 파트에 가셔서 1류부터 6류까지 그 성질에 나와 있는 표를 찾아서 그걸 옮겨 놓는 겁니다. 그리고 48번 같은 데를 가서도 이런 표 같은 거 자주 문제를 봤으면 이것도 옮겨서 이제 암기를 해주는 거죠. 아까 이제 제가 위험물을 공부하면서 정리를 했던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이고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공부하는 방법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 문제. 아까 그 계산 문제나 이해가 필요한 문제는 그 앞에 개라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나 그래프 해석 등 바로바로 답이 안 나오고 그 비교적 시간이 들고 이해가 필요한 문제들은 따로 표시를 해두고 나중에 한꺼번에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집중이 잘 되는 컨디션이 좋을 때 추천을 드리고 먼저 이제 그 문제를 보고 그 바로 해설을 봅니다. 네, 문제를 보고 바로 해설을 보고 해설에 나와 있는 풀이가 왜 그런 풀이가 되는지 계산 문제인 경우에는 그 천천히 이해를 해봅니다. 네, 연습장에 풀이를 써가면서 문제의 요소와 대입해가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근데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을 때 이해가 되는 문제만 풀고 이해가 안 되는 문제는 그냥 버리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산 문제는 웬만큼 버려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그 너무 버리는 문제가 많아서 불안하시거나 아니면 합격 확률을 높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나합격 책의 경우에는 모든 회차별 기출문제 풀이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풀이를 보고 이해하려고 한번 해보고 이제 영상을 보면서 풀이를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깔끔하게 버리시면 됩니다.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으나 한 문제에 시간과 노력을 크게 쏟는 것보다 아까의 회독을 반복하면서 버리고 다른 문제 한 번 더 보는 게 더 효율적인 그 필기 공부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버리는 문제에는 자신 있게 해당 문제에 크게 X표를 쳐버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황상구리 수용의 문제를 봤을 때 요거 문제와 그 풀이를 보면서 요 식이 왜 나왔지, 요 그람 당량, 요 숫자가 왜 나왔지, 각각의 숫자들을 이제 왜 나왔는지 이렇게 좀 보시고 필요하다 했을 때 그 연습장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 계산 문제 할 때는 연습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연습장에 그 풀이를 써보면서 이렇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되면 뭐 강의 보고 또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바로 문제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까만색으로 이렇게 X 표시를 쳐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다시는 안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 문제는 따로 아날로그 노트를 만들어서 공식을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해가 좀 된다는 문제가 있으면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그 연습장에다가 그 공식을 정리해 놓습니다. 뭐뭐 구하는 공식이라고 쓰고 그 아래에 공식을 쓰고 그 예시 문제 같은 풀이를 써놔도 되고요. 그래서 뭐
그 노트에 가면 어떤 문제 공식 따다다다닥 한 자격증이면은 보통 한 10개 내외일 겁니다. 그래서 요게 완벽하게 익숙해지도록 학습을 합니다. 또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유형만 잘 알아두면 그 반복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합격률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필기공부법 설명드렸고, 요거는 이제 추가 사항인데, 자, 합격률을 끌어올리는 그 시험장 찍기 신공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 필기 시험을 그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 58.4점 이렇게 받아버리면 그 타격이 매우 큰데요. 그 합격률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신공들을 알려드리는데, 저도 이 방법으로 딱 60점으로 합격한 적이 있는데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CBT 시험은 그 시간이 기능사는 1시간, 그 산업기사는 보통 2시간으로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빨리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최대한 시간을 다 쓴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꼼꼼하게 보고요. 그 시험 보기 전에 메모장을 나눠주는데 꼭 손을 들고 메모장을 받습니다. 그 필요한 이유가 있고요. 그 필기 CBT 시험은 그 1번부터 꼭 순서대로 풀 필요가 없습니다. 1번부터 풀다가 막히거나 헷갈리는 문제가 있으면 넘기고 그 다음 문제부터 풀어도 됩니다. 답에 확신이 없는 문제는 풀지 말고 넘겨서 나중에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문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푼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작업이 그 풀린 문제의 답이 그 사지선다. CBT 시험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1번 답이 예를 들어서 다푼 문제 중에서 60문제라고 쳤을 때 뭐 10개다. 2번 문제가 2번이 뭐 5개다. 3번이 뭐 15개다. 4번이 뭐 12개다. 이렇게 맞나요? 했을 때 연습장에다가 써놓습니다. 이러고 연습장을 옆에 두고 남아있는 문제들을 아까 확신이 없어서 넘겼던 문제들을 푸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문제들을 그 시간을 이때는 정말 많이 들여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뚫어져라 봅니다. 2단계에서 그 시간을 가장 많이 써야 됩니다. 문제들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그 사지선다 중에서 확실하게 답이 아닌 것을 지우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답을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헷갈리는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답이 1번, 2번, 3번, 4번이 있을 때 내가 봤을 때 확실하게 1번과 뭐 3번이 아니야 라고 그 생각이 되면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되잖아요. 그때 아까 위에 요 표를 참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번보다는 4번보다는 2번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2번으로 찍고 이 문제 답은 2번으로 찍는 겁니다. 찍고 요게 하나 늘리고 또 다음 문제도 똑같이 그 완벽하게 아닌 거를 소거를 한 다음에 그 남아있는 번호 중에 그 확률이 높은 거 쓰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가능성 가장 높은 답을 찍습니다. 네, 그렇게 남아있는 문제와 사지선다 개수 비율을 맞춰가면서 그 답을 찍으며 문제를 그 정답을 모두 체크합니다. 그리고 풀이를 몰라 찍어야 하는 계산 문제도 있습니다.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최대한 그 문제에 주어진 값들을 그 더해보고 빼보고 곱해보고 나눠보고 해서 나온 값들을 그 사지선다 그 보기에 예를 들어 이 값이 나오면 그게 확률이 높으니까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그 최대한 합격률을 끌어올려서 필기시험을 보시면 그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이상이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필기에 이어서 그 실기시험 공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